학위 논문의 제목은 Development of PIVM for Fluorocarbon Plasma in ARD Process입니다. 이 자료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동기입니다. 반도체에서 낸드의 채널 공정이나 D램의 캐패시터 공정은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가장 어려운 공정으로 꼽힙니다. 낸드 채널은 왼쪽 그림과 같이 층을 많이 쌓을수록 저장 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점점 그 적층수가 높아지고 있고, 아래의 D램 캐패시터는 동일한 면적에 더 많은 수의 캐패시터를 넣어야 하기 때문에 홀의 CD와 홀 간 간격이 좁아지는 반면에 캐패시턴스는 계속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높이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메모리의 용량 증가 방향은 이 공정들의 종횡비를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있어서 낸드는 홀 CD 100나노 정도의 종횡비 100, D램은 종횡비는 50 정도로 낸드에 비해 낮지만 홀 CD가 20나노 이하인, 그리고 홀 간격이 10나노 이하로 줄어드는 극한의 패터닝 환경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러한 고종횡비 하크 공정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파일 제어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가운데 그림과 같이 가장 기본적으로 식각해야 하는 깊이가 깊어지면서 상대적으로 하드마스크가 모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 조건을 폴리머가 많은 조건으로 세팅을 해서 마스크 소모를 줄이면 마스크 측벽에 폴리머가 증착되어서 입구가 좁아지는 네킹이 유발되고, 이에 따라 이온이 스캐터링 되어서 아래쪽의 측벽이 의도치 않게 식각되는 보잉이 발생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프로파일 현상들이 서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식각 조건으로 패턴을 모두 완성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공정 내에서 공정 조건을 여러 스텝으로 나누어서 프로파일을 제어하는 멀티스텝 공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정 초기에는 패시베이션을 유발하는 가스를 많이 넣어서 마스크와 측벽을 보호하다가 식각 깊이가 깊어져서 에치레이트가 감소하는 지점에서는 패시베이션 가스를 줄여서 앞에서 확보해놨던 마스크를 소모하면서 식각 속도를 유지하는 컨셉, 혹은 초기에는 LF 바이어스 파워를 적게 사용하면서 마스크를 확보하고 하부를 식각할 때 큰 파워를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킬로헤르츠 단위의 주파수로 RF 파워를 온오프 해서 플라즈마를 컨트롤하는 펄싱 공정도 이미 수년 전부터 반도체 업계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구실 단위에서만 진행되던 ALE 같은 공정도 현업에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패턴 형성 난이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를 제어하기 위한 새로운 공정 기술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 반면에 공정 레시피를 개발하는 방식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식각 공정 레시피 개발은 왼쪽 그림과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정 엔지니어가 기존의 경험이나 이전 제품에서 사용하던 조건 기반의 레시피로 식각을 진행한 후에 완성된 웨이퍼를 계측 장비를 사용해 측정을 합니다. 이론부터 나온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공정 엔지니어가 분석하고 다시 새로운 조건의 레시피로 수정해서 테스트를 진행하는, 말 그대로 트라이얼 앤 에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점점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정 제어를 위한 장비 파라미터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파워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2개 이상의 주파수 영역대를 사용하고 있고, 펄스 공정이 들어가면 펄스 주파수, 듀티 사이클, 최근엔 단순히 온, 오프 하는 것만이 아닌 여러 개의 스테이트가 적용되는 펄스도 있기 때문에 파워를 컨트롤하는 데만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가스는 적게는 4~5가지, 많게는 그 이상이 사용되고 있고, 웨이퍼의 유니포미티를 조절하기 위해 ESC의 온도를 100개 이상의 존으로 나누어 제어하는 기술까지, 장비 파라미터의 조합만 따져도 모든 조건을 시도해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레시피 테스트로 만족해야 할 공정 타겟도 여러 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의 간단한 패턴 식각에는 단순히 하드마스크를 충분히 남기면서 식각 깊이나 CD 정도만 맞추면 됐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것이 적었지만, 지금은 그 외의 프로파일 전반을 모두 달성해야 합니다.
단순히 각각을 달성하는 뿐만 아니라 서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기 때문에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엔지니어가 변경할 수 있는 인풋과 달성해야 하는 타겟의 가짓수를 모두 따져보면 고려해야 하는 것들이 더더욱 많아지고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도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단순히 트라이얼 앤 에러 방식으로 최적 조건을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적은 데이터로 효과적인 공정 예측을 할 수 있는 방법인 PIVM을 공정 레시피 개발에 적용해 보고자 했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반도체 공정 장치를 개발하는 회사인 램에서 수행한 연구입니다. AI 모델 단독으로 레시피를 개발할 때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엔지니어가 개발 초기에 본인의 경험에 의한 튜닝 방향 데이터를 제공을 하면 AI의 레시피 개발 성공 확률이 증가하고 개발 비용도 감소한다는 결과입니다. 이 결과는 결국 빅데이터 기반의 AI 가상 계측에도 기존의 공정 엔지니어의 경험이나 지식이 결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큰 로우 데이터 세트를 집어넣는 것보다 엔지니어가 도메인 널리지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분류하고 가공해서 제공하면 더 효율적인 레시피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되고 있는 것이 PIVM입니다. PIVM은 공정 챔버 내에 플라즈마 정보를 담고 있는 인자를 모델 생성에 활용한 VM입니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에 따르면 PI 인자를 사용했을 때 공정 예측력이 상승하고 에러가 줄어듭니다. 또한 PI 인자는 엔지니어가 경험과 도메인 지식 기반으로 로우 데이터를 가공해서 생성한 인자이기 때문에 도출된 예측 모델을 엔지니어가 더 쉽게 이해하고 공정 변동 등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파악하기에 용이합니다. PIVM의 이러한 장점이 시각 공정 레시피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방향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먼저 시각 조건은 CXFY 기반 플라즈마로 SiO2를 시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메모리 반도체에서 가장 어려운 낸드의 채널이나 DRAM의 캐패시터에서 많이 사용되는 시각 조합입니다. CF 플라즈마는 기본적으로 F 플로린으로 SiO2를 시각하면서 동시에 CXFY 폴리머가 표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서 이를 잘 조절하면 프로파일을 원하는 대로 제어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실제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공정에서 먼저 실제 PIVM 결과가 공정 결과를 잘 설명하고 그 모델이 엔지니어 입장에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지 확인해 보고자 했습니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모델이 만들어진다면 그 결과를 토대로 엔지니어가 레시피 개발의 방향 설정을 해서 실험 횟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실제 ARD 공정 타겟에 PIVM을 적용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동일한 공정 조건에서 시각 깊이만 다르게 해서 PIVM을 개발하고 시각 깊이에 따른 차이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PIVM에서 선택되는 주요 인자가 시각 깊이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그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할 수 있는지 검증해 보고자 했습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 장치는 CCPH 시스템입니다. 상부 전국에 100MHz VHF 파워가 인가되고 하부 전국에는 2MHz의 LF 파워가 인가돼서 이온의 입사를 제어합니다. C4F8과 아르곤 O2 가스는 각각 MFC로 제어되고 상부 샤워헤드를 통해 챔버로 주입됩니다. 플라즈마 진단을 위한 센서는 OES와 COP가 사용됐습니다. OES는 2채널 모델로 웨이브렌스 데이터를 취득을 했고 COP로 전자밀도를 측정했습니다. COP와 같은 침습식 센서는 플라즈마에 섭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쿠폰을 시각할 때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리콘 웨이퍼만 넣은 시각 조건과 동일한 플라즈마 환경에서 전자밀도를 측정을 한 후에 이를 레퍼런스 데이터로 사용해서 전자밀도 계산에 활용을 했습니다. 시각 실험은 오른쪽 테이블과 같이 실험 목적에 따라 네 그룹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룹 1과 2는 전체 가스 플로우를 유지한 상태에서 C4F8과 O2의 비율을 바꿔가면서 진행했습니다. 가스 조성에 따른 라디컬 밀도의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시각 공정 결과를 비교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룹 1과 2 간의 차이는 아르곤의 비율입니다. 그룹 간 비교를 통해서
아르곤 비율에 따른 플라즈마 밀도 변화, 그리고 패시베이션 효과의 차이 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룹 3은 다른 조건을 모두 유지한 상태에서 LF 파워를 변경했습니다. 이온의 에너지에 따른 물리적 시각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룹 4는 투 스텝 실험입니다. 먼저 같은 600W LF 조건으로 첫 번째 스텝을 180초 진행한 후에 두 번째 스텝에서 LF 파워를 200에서 800W로 변경해 가면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룹 3과 동일하게 LF 파워를 변경한 그룹이지만 그룹 3과의 차이점은 첫 번째 스텝을 진행한 상태에서 추가로 시각을 수행했기 때문에 더 깊은 시각 깊이에서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룹 3과 4를 비교하면 시각 깊이에 따른 결과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PIVM을 개발하는 과정입니다. 왼쪽 그림에서와 같이 첫 번째 스텝에서는 먼저 장비와 센서에서부터 얻은 로우 데이터를 전처리하였습니다. 총 2100여 개의 로우 데이터 세트에서 VM에 필요한 변수들만 추려서 41개로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도메인 널리지 기반의 PI 인자 21개를 생성하여 총 62개의 변수를 모델링에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엣지 뎁스와 마스크 넥시디와 같은 MI 실측정 데이터까지 포함하여 단계 변수 선택범 SVS를 사용하여 피처들을 선택하고 다중 선형 회귀 모델로 공정 예측 모델을 생성했습니다. 회귀 모델은 아주 간단한 통계적 모델 중의 하나로 다른 복잡한 모델들에 비해서 예측력은 낮을 수 있지만 PI 인자들을 모델에 포함함으로써 예측력을 보완했고, 그리고 인풋 인자들의 선형식으로 모델이 표현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공정 엔지니어가 직관적인 결과 이해가 가능하다는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테이블과 같이 전체 인풋으로 들어간 데이터 세트를 확보했습니다. 라디칼의 밀도뿐만 아니라 라디칼 밀도들의 비율, 그리고 라디칼 밀도와 LF 볼티지의 곱과 같은 인자들도 PI 인자로 추가했습니다. 플로로카본 플라즈마 식각은 H와 패시베이션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실제 반도체 공정 현업에서도 이 둘의 밸런스에 대한 해석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밀도를 따로 넣는 것뿐만 아니라 에천트와 폴리머 프리커서 간의 비율을 넣으면 공정 예측력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라디컬 밀도와 2메가 LF의 볼티지 곱은 이온 에너지 플럭스를 상대적으로 나타내거나 화학종과 이온의 리액티브 아이온 애칭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제 실험에 따른 결과와 그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료는 CFFA 의 분율과 플로우린 CF2 밀도 간의 관계입니다. F와 CF2는 모두 일렉트론 임팩트 혹은 옥시전과의 반응에 의해서 CFFA이 해리되어서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어, 동일한 과정을 통해 나오는 결과물인데도 CFFA의 분율 증가에 따라서 F는 감소, 반대로 CF2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발생까지 도달하는 리액션 패스의 수의 차이에 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CF2는 CFFA에서부터 두 개의 패스 이내에 생성이 가능하지만 F는 CFX를 거치는 여러 단계의 반응을 거치거나 아니면 매우 낮은 레이트의 반응을 거쳐야 생성됩니다. 더 많은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F의 생성은 어, 일렉트론 덴시티나 아니면 옥시전 덴시티에 더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전체 토탈 가스 플로우는 일정하게 유지했기 때문에 CFFACC 증가하는 만큼 O2는 감소했고, 이에 따라 F 형성에 필요한 O의 밀도는 감소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패스로 형성되는 CF2는 증가했지만 F가 감소하는 결과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현업에서 흔하게 맞닥뜨리는 문제입니다. 배치 레이트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에천트라고 알고 있는 C4F8을 증가시켰으나 오히려 폴리머가 증가하여 배치 레이트가 느려지는 그런 현상이 빈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PI 인자를 통한 공정 해석이 실제 반도체 공정 레시피 개발에 효용을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각 조건에 따른 실제 프로파일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O2의 비율을 변화시킨 그룹 1, 2에서는 O의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폴리머와 ACL 마스크의 시각이 증가하여
마스크 높이가 낮아지고 넥시디가 증가했습니다. LF 파워를 변화시킨 그룹 3에서는 이온의 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서 마스크의 높이가 낮아지고 페이스시 형성되었습니다. 400W 이하의 조건에서는 로우 에너지 아이온의 영향으로 바이 프로덕트들이 리데포지션 되어서 넥시디가 작아지기도 합니다. 앞선 프로파일 결과를 토대로 ACL 마스크 넥시디와 SiO2 H 뎁스를 예측하는 PIVM을 개발한 결과입니다. 생성된 선형식에서 보시다시피 NO, NF, NCF2와 같은 라디칼의 밀도와 그 비율들이 주요 인자로 선택되었습니다. 본 실험의 쿠폰이 낮은 조행비의 패턴이었기 때문에 화학적 시각의 지배가 PIVM의 결과로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특히 패시베이션 인자로 간주하고 있는 NCF2는 실제 식에서도 엣지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라디컬 밀도의 비율은 앞서 설명한 대로 엣지와 패시베이션 간의 균형을 설명할 수 있는 인자입니다. 이런 PI 인자로 구성된 선형식들을 통해 공정 현상에 대한 직관적인 해석이 가능해졌습니다. LF 파워를 변경한 그룹 3에서의 LF 인자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LF 관련된 인자들만 인풋으로 넣은 VM을 생성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아래 표에 나와 있는데요. R스퀘어 0.868 그리고 0.912로 기존의 라디컬 밀도의 모델보다는 약간 그 수치가 작았지만 그래도 꽤 높은 R스퀘어의 모델이 생성되었습니다. 이는 이 실험 조건에서의 시각 현상이 LF에 의한 아이온 에너지 기여가 없다는 게 아니라 단지 화학적 시각보다 그 기여도가 떨어지는 것뿐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상하기로는 에스펙트 레이시오나 시각 깊이가 증가할수록 LF 혹은 마스크 프로파일의 영향을 받은 이온의 거동이 하부 시각에 더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 다음에는 투스텝 실험을 통해 더 깊은 시각 깊이에서의 VM을 생성해 보았습니다. 투스텝 시각 실험은 다음과 같이 수행을 했습니다. 먼저 동일한 LF 파워 600W 조건으로 첫 번째 스텝을 180초 시각한 후에 두 번째 스텝을 LF 파워 200에서 800W까지 변경해 가며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스텝의 조건은 그룹 3에서 수행한 LF 파워 변경 조건과 동일합니다. 다만 차이점은 그룹 4에서는 첫 번째 스텝이 이미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각 깊이가 더 깊은 상태에서 시작하고 이니셜 마스크 프로파일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두 그룹의 프로파일 결과와 PIVM 결과를 비교를 하면 시각 깊이와 마스크 프로파일에 따른 시각 지배 현상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싱글 엣지와 투 스텝 엣지 그룹 간의 프로파일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그룹 모두 LF 파워가 증가함에 따라서 마스크 높이가 낮아지고 마스크 상단의 오픈 CD가 증가했으며 SiO2의 시각 깊이가 늘어나고 테이퍼 앵글이 감소하여 보다 수직 프로파일로 변화했습니다. 다만 마스크 프로파일에서는 싱글 엣지 진행 시에 상단이 좁아지는 네킹과 그 바로 아랫부분이 벌어지는 보잉이 발생한 반면에 투 스텝 엣지 그룹에서는 보잉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첫 번째 스텝이 끝나고 난 뒤에 이미 페이스시 충분히 형성되었고 보잉이 거의 사라진 후에 두 번째 스텝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넥 부분의 시각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한 하부의 SiO2 프로파일의 경우 싱글 엣지에서는 LF 파워에 따라 시각 깊이 증가와 테이퍼 앵글 감소가 보이다가 600W 이후부터는 정체되는 경향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LF 파워 관련 인자보다 화학적 시각 관련 인자들이 PIVM에서 선택되었습니다. 투스텝 엣지에서는 LF 파워 증가에 따른 시각 깊이와 테이퍼 앵글의 선형 변화가 더 뚜렷합니다. 이는 그룹 3보다 그룹 4가 더 LF 파워가 끼치는 영향이 큰 환경임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동일한 레시피에서 LF 변경 실험을 했음에도 공정 시점에 따라 시각 현상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현업에서는 멀티스텝 공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선 프로파일 데이터를 토대로 PIVM을 개발한 결과입니다. ACL 마스크 넥시디 예측 PIVM은 싱글 엣지 결과가 패시베이션 인자인 CF2 밀도로 나타나는 반면에 세컨드 엣지는 2메가 볼티지와 F의 밀도의 곱이 선택되어서 LF 영향이 더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투스텝의 경우에는 프리스틴 상태에서 이미 페이스시 충분히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온 충격으로 인한 마스크 내개 모서리의 식각이 더 활발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SiO2 엣지 뎁스 PIVM 결과는 싱글 엣지는 NO와 NCF2의 비율을 주요 인자로 하는 PIVM이 가장 R스퀘어가 높았고, LF 관련 인자를 사용한 PIVM은 V2메가가 선택된 R스퀘어 0.947짜리 모델이었습니다. 투스텝 엣지는 V2메가가 선택된 PIVM과 NF 나누기 NCF2 PIVM이 모두 높은 R스퀘어를 달성을 했지만, LF 관련된 인자인 V2메가 PIVM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였습니다. 각각 가장 R스퀘어가 높은 모델에서 선택된 인자를 비교를 해보면 시각 계피가 깊어지고 마스크 프로파일이 변함에 따라 케미컬 인자보다 피지컬 인자가 SiO2 프로파일 형성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현재 세컨드 엣지 실험에서 V2메가와 NF 나누기 NCF2 PIVM이 R스퀘어 값으로 비교를 하면은 0.999와 0.997로 거의 대등합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실험에서의 패턴 깊이와 마스크 프로파일이 SiO2 식각이 케미컬 엣지에서 피지컬 엣지 지배로 변화되는 경계를 나타낸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식각 깊이가 더 깊어지게 된다면 아마도 점차 케미컬 인자보다 피지컬 인자의 설명력이 더 높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시각 깊이에 따른 PIVM 비교는 현재 반도체 업계의 레시피 개발에서 직면하고 있는 과제가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마스크 프로파일과 시각 깊이에 따라 공정을 지배하는 인자가 달라진다는 결과는 앞서 모티베이션에서 소개한 여러 시각 기술들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또한 그런 고급 시각 기술의 레시피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PIVM이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시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반도체 시각 공정 레시피 개발에 PIVM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해 보고자 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PIVM은 선형 방정식으로 표현되어서 엔지니어로 하여금 직관적인 현상 이해가 가능하게 했고, 총 12개의 적은 실험 횟수만으로도 높은 정확도의 예측을 보여서 가상 계측에 필요한 데이터의 수를 줄일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또한 투스텝 실험 결과를 통해 반도체 시각 공정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 ARDE 공정에도 PIVM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후속 연구는 여러 개의 PIVM을 서로 연동을 하거나 아니면 IEADF 같은 인자를 기반으로 해서 이온의 거둠과 같은 매우 중요한 인자들을 PI 인자로 개발을 해서 추가시킴으로써 더 높은 예측력을 구현하는 쪽으로 발전될 것입니다.